설 연휴 전날 오후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렸고 박현수는 트렁크에 선물 상자를 정돈해 넣고 아파트 단지로 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장인 최태식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정문 앞 경비초소의 유리창은 김이 서려 있었고 시간표와 분실물 기록대가 군인 장부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코트를 여미며 한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모이는 저녁이었고 장인을 먼저 모시고 가는 게 그의 몫이었죠. 현수는 늘 그랬듯 웃는 얼굴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선 그 미소가 방패였고 집에선 오해를 막는 달이었으며 장인 앞에선 예의였습니다. 아버님 가볼까요? 인사를 건넬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듬던 그는 초소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장인이 유리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모자를 반듯하게 눌러 쓴 자세, 손등의 굵은 혈관, 그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오늘도 웃어라. 내가 웃으면 일이 풀린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문고리에 손을 올린 순간 등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포문처럼 터졌습니다. 날카로운 향수 냄새가 먼저 스쳤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초소 입구를 훑쳤습니다. 남자의 걸음은 급했고 말끝은 거칠었습니다. 여기 택배 왜 이따위로 쌓아놨어요? 길막이잖아요. 유리창이 가볍게 떨렸고 장인은 문을 열고 나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곧 매번 고지야. 노인정이야 여기. 남자는 혀를 찾고 현수는 심장 박동이 한 박자씩 어긋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적 감정이 섣불리 앞서면 더 크게 그릇될 수 있다는 걸 회사에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시선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은 트레일러를 밀어 통로를 비우려 했고 무겁게 흔들리는 박스들이 위태롭게 삐딱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어왔고 분리수거장을 향하던 노부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현수가 나서려는 찰나 남자가 갑자기 장인의 손목을 툭 쳤습니다. 작은 충격음이 났고 트레일러 앞쪽 박스 한 개가 미끄러져 내려오다 장인이 재빨리 몸을 틀어받아냈습니다. 허리에 힘줄이 일렁이며 세워졌고 흘러내린 모자가 다시 정위치로 눌렸습니다. 지금도 느려요. 알아요? 이 건물 수준 떨어지게. 남자의 목소리는 주변 공기를 얇게 베었습니다. 현수의 손끝이 냉각된 철문을 움켜쥐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웃지 마. 이건 웃음으로 덮을 일이 아니야. 속으로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비겁한 거야.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귓불을 당겼습니다. 참아. 내가 나서면 아버님이 더 곤란해져. 두 목소리가 박자 맞지 않는 드럼처럼 뒤엉켰고 그의 미소는 입가에서 미완성인 채 멈췄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말은 낮고 단호했습니다. 통로는 비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지나가십시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 순간 공기가 움푹 꺼지더니 남자의 손바닥이 현란하게 반원을 그려 장인의 뺨에 꽂혔습니다. 짝! 마른 소리가 유리창과 철문을 타고 번져나왔고 초소 유리에 김이 한 줄 더 갈라졌습니다. 현수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딸기 한 개가 굴러나왔고 그는 두 걸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손등에서 힘줄이 솟았고 맥박이 귀 안쪽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뒤늦게 현수 쪽으로 눈을 돌렸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듯 미세한 표정의 주름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이름으로까지 올라오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멎었습니다. 장인은 손을 들어 현수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 손등엔 오래된 상처들이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야. 장인의 호명은 군대식 구령처럼 분명했고 그 세 글자가 그의 발목을 꺼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들어가자. 아버님, 지금. 괜찮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장인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고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틈을 메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상황을 훔쳐보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젖히며 코끝으로 웃었습니다. 서비스 교육 다시 받아요. 늙었다고 예외는 없어. 그렇게 말한 뒤 휴대폰에 시선을 떨군 채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쫓아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억났다. 저 걸음, 저 말투 회사에서 생각은 거기까지 닿았고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견고하고 빈속을 지키기 위한 표정, 오래 훈련된 방패였습니다. 장인은 초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케이크 상자를 주워들었습니다. 딸기 하나가 상처난 채로 모서리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남은 달큼한 향이 이상할 정도로 쓰게 느껴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닥의 화살표가 로비를 가리켰고 바깥에 찬 공기는 그 화살표와 반대로 등을 미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현수는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울 같은 벽면에 세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인의 얼굴, 웃는 듯 굳은 자신의 얼굴, 그리고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 셋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응, 저 잠시 들를 때가 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어딘가 깊숙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웃음으로 넘기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단단히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세상의 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또렷해졌고 장인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지금은 차마라와 곧 마라마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고 현수는 그 의미를 끝내 읽지 못한 채 손가락을 주먹으로 말아쥐었습니다. 끝까지 본다. 이번엔 문이 열렸고 차가운 로비 공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서리 낀 타일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현수는 새벽 5시 출근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감기 되었죠. 뺨이 울리는 듯한 소리, 장인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회색 코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웃어라. 내 자리니까. 그 말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 임원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침 조회가 막 끝난 뒤였습니다. 인사팀이 새로운 시상식을 준비 중이었죠. H사 모범 관리자상 후보 김도윤 차장. 벽면 전광판에 이름을 본 순간 현수의 시야가 일순 흐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커피향과 종이 타는 듯한 프린터 냄새가 이상하게 역겨웠습니다.
머릿속엔 그날 경비실 앞에 냄새, 플라스틱 타는 냄새, 냉기, 뺨을 스친 공기에 질감이 선명히 섞여들었죠. 부사장님, 아침 회의 전에 김 차장 잠깐 뵈시죠?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라고 하세요.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회색 코트를 벗은 그는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뵈었죠, 부사장님.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건물은 자주 가나? 현수는 의도치 않게 물었습니다. 김 차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거기요? 아, 예. 제 처제가 사는 곳입니다. 가끔 들릅니다. 그래요. 현수는 그 대답 뒤에 숨결이 살짝 흔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에선 전날 그 짝 소리가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손끝에 피가 도는 듯 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도 말해야 하는가. 하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현장에서도 피드백 괜찮고요. 다들 김 차장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현수의 눈앞엔 경비실 앞에 장인 얼굴이 겹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뺨, 그러나 당당한 눈빛. 현수는 그제야 스스로의 웃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반사처럼 조건처럼 나왔죠. 그래요. 김 차장,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요. 예,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현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 조명이 눈부셨고 사무실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웃는 얼굴로 악수를 했다.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탁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단체 채팅방 내일 김도윤 차장 표창 인터뷰 일정 공유합니다. 현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치다가 멈췄습니다. 문자창 아래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 근무 중 불친절 민원 발생 신촌 오피스텔 관리소 보고서. 보고서는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입주민 민원 어제 오후 5시경 경비원의 응대 불량. 보고서 하단에는 간단한 담당자 사인 김도윤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웃음소리, 회의실의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상을 받는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창문 밖의 도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의 시야 속 색깔은 무채색이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 결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웃는 얼굴은 여기까지인가 보군. 그의 손끝은 천천히 폰의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전날 경비실 CCTV 각도가 머릿속에서 정밀하게 그려졌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이제 알아야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층 표시등이 내려가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갈 때 그의 표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색빛이 묻은 하늘 아래로 사무실 불빛이 줄줄이 켜져 있었다. 박현수는 하루 종일 보고서를 읽는 척했지만 글자들은 머릿속에서 흩어져 모래처럼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만큼 참았으면 됐다. 이제는 손가락 끝에 억눌린 맥박이 울릴 때마다 전날의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짝! 그리고 장인의 눈빛, 그 침묵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죠. 퇴근 시간 그는 곧장 신촌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경비초소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고리를 잡자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고 장인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왔나? 장인은 책상 위에 펼쳐둔 근무일지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의 뺨은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날 그 자식이 아버님을. 현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장인의 눈빛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짧고 낮은 한마디. 그 말 속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 누군지 압니다.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두게.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죠. CCTV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장인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왜 참으세요? 왜 맞으시기만 합니까? 그날 내가 대신 맞은 거다. 뭐라고요? 장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때리려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네. 뒤에 한 노인이 있었어. 박스를 밀다가 걸려 넘어지더군. 그 아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뻗었지. 그 순간 내가 몸을 밀었네. 대신 맞은 거야. 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의 분노가 한순간 휘청이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노인은 이 단지에서 오래 살던 분이야. 나보다 더 불편한 다리로 매번 혼자 내려오시지. 내가 안 나섰으면 다쳤을 게야.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받은 한 대면 됐네. 현수는 손끝으로 자신의 턱을 짚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본인 잘못을 모를 겁니다. 오히려 아버님을 불친절 민원으로 신고했어요.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난 괜찮네. 대신 내가 참게. 아버님, 현수야, 세상엔 맞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내가 그 역할을 한 거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 어딘가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단순한 노경비원이 아니라 오래된 군인 같았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대신 세상을 품어버린 사람. 밖에서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습니다. 현수는 초소문을 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모른 채 넘어가니까요. 장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네. 그 자식 젊더군. 언젠간 알게 되겠지.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맞았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지. 한 발 또 한 발. 눈발이 서서히 두꺼워지며 그의 어깨 위로 흰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침 공기는 잿빛이었고 회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박현수는 회의실로 들어서며 늘 하던 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습관이었고 사람들은 그 웃음을 안심의 신호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입꼬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임원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H사 1분기 관리자상 후보 명단이 떠 있었고 사회자가 힘차게 이름을 읽었습니다. 김도윤 차장, 현장 관리 우수 사례로 모범 직원 추천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수도 손바닥을 맞대었지만 소리 대신 건조한 공기만 났습니다.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또 내부적으로도 부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현수의 귓가엔 어제 장인의 뺨에 닿던 소리만 울렸습니다. 짝!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삼삼오오 흩어질 때 현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도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사장님,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현수는 눈썹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좋지. 나도 이야기 좀 하려던 참이야.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회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현장 관리가 좀 빡세긴 하지만 부사장님 덕에 팀원들도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현수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신촌 오피스텔에도 들렀다지? 아, 예. 처제 집이 거기 있어서요. 그래. 거기서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김도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 그 경비 아저씨가요. 뭐랄까,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택배 좀 옮긴다고 했는데 괜히 꼬장 부려서요. 민원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왜요? 현수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이 내 장인 어른이야. 김도윤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잠깐의 정적 뒤에 김도윤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세상에. 몰랐습니다. 전 그냥 평소처럼. 그래, 평소처럼. 현수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사람을 대했겠지. 김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현수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커피잔을 천천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명하진 않아. 다만 그분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계시지. 둘 사이에 흐르던 대화가 끊겼습니다. 창가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용한 음악이 매장에 깔렸습니다. 김도윤은 목을 만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사과는 받아요. 하지만 다음번엔 누굴 때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게. 예. 그 손이 누굴 향하는지. 그날 오후 현수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CCTV 영상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받은 클립 3분 46초짜리 영상 파일. 화면 속 장인이 트레일러를 밀고 아이가 놀라서 울고 김도윤이 다가와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끝부분 카메라 오른쪽 구석에 미세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장인이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김도윤의 손이 닿은 건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었다. 현수는 화면을 멈추고 재생발을 되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그 아이를 지키려던 거구나. 영상 속 장인의 자세는 군인처럼 고닫고 표정은 두려움보다 단호함에 가까웠습니다. 현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천천히 사라지듯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나를 위한 거였군요.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커피잔이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비친 그의 웃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사무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노트북 화면 위로 CCTV 영상의 타임라인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몇 번을 돌려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어깨, 아이를 감싼 팔, 그리고 김도윤의 휘둘러진 손. 내가 대신 맞은 거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장인의 동작은 본능이 아닌 훈련된 반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감싸며 왼쪽 어깨를 돌리고 충격을 흡수하듯 몸을 세우는 자세. 저건 전쟁터에서 익힌 동작이다. 현수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 멈춘 장인의 눈빛은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자막처럼 읽혔습니다. 괜찮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또 야근이야?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이제 좀 끝나가. 무슨 일 있어? 아버님 일이야. 그는 말을 고르고 잠시 멈췄습니다. 윤아, 아버님 전쟁 때 얘기 한 적 있지? 윤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번 나 어릴 때 잠결에 들었어. 전후 하나를 잃고 그날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전후 이름 알아? 아마 김성수? 그런 이름이었을 거야. 왜? 현수는 순간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트북 화면 아래 파일 이름에 눈이 갔습니다. 오피스텔 CCTV 김도윤. MP4 김도윤. 현수의 숨이 짧게 걸렸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이름의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수, 김도윤. 피가 천천히 식는 듯한 정적. 윤아 김도윤. 그 사람 이름이 김성수 씨 손자래. 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대신 맞은 이유, 그게 그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그 전우의 손자였어. 윤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셨구나. 현수는 화면 속 장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전우의 가족, 전우의 손자 아버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둘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CCTV 속 장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김 차장에게 말할 거야? 현수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라야겠지. 뜻이라니? 아버님이 대신 맞은 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럼 난 그 사람에게 아버님이 왜 맞았는지 알려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윤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웃지 말고 진짜로 말해.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챙기며 겨울밤의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고 그 흰 점들 사이로 경비실 불빛이 먼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카메라가 창밖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불빛 속에서 한 경비 초소의 희미한 불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밤은 깊었고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박현수는 다음 날 오전 고요한 사무실에서 아버님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을 통해 전달된 봉투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또박또박한 이름, 최태식.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젯밤 CCTV 속 장인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의지였다. 그는 바로 병가 중인 김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현수입니다. 문이 열리자 김도윤은 전날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처럼 접힌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아버님께 이걸 받았습니다.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는 그 편지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직접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 집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약간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인의 글씨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김 차장에게 나는 내 할아버지의 전우였다. 그날 그분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열심히 살아주는 걸 멀리서 늘 지켜봤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나에게는 죄책감이자 위로였다. 그래서 그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키려 했다. 그 아이는 내 할아버지의 모습과 닮았더구나. 나는 또다시 지켜야 할 순간이라 생각했다. 이 편지를 받았다면 그날의 일은 잊어주게. 우리 사위 현수는 마음이 고든 사람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별탈 없이 지내주게. 최태식? 김도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분이 대신 나서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이 그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맞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굴러간다. 그분은 제게 그 말의 뜻을 보여주셨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님 뜻입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부사장님께서 사위시잖아요. 그분이 원한 건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죄책감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처음으로 체념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려던 찰나 김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현수가 돌아보자 김도윤은 군대식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그걸로 충분해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희뿌옇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발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전우의 빚은 갚으셨네요. 그 순간 어디선가 경비실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상 없음. 순찰 종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발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차갑게만 보였던 도시의 불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의 경비 초소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장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례의 신호 같았습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박현수는 집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날 김도윤에게서 받은 전화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죠. 부사장님, 그분 오늘 새벽에요. 병원으로 옮기다가 그 한마디로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그는 차 키를 움켜쥔 채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경비 초소는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던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군인처럼 살던 장인답게 의자 하나 삐뚤지 않았죠. 책상 위엔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수에게. 현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구겨져 있었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장인의 필체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야, 나는 오래전에 한 전우를 잃었다. 포화 속에서 그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 회사의 김도윤이라는 청년을 봤을 때 그가 그 전우의 손자란 걸 알아봤다. 그 집안을 멀리서 보며 나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그 아이 앞에 서면 나는 그때 못한 일을 대신하겠다고. 그날 그가 나를 때린 건 나에겐 버리자 은혜였다. 전우의 손자를 지키면서 맞았으니 내 죄가 조금은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현수야, 사람은 살다 보면 맞아야 할 순간이 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누군가 대신 맞는 건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 내 전우이자 그 아이의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사위, 너에게는 고맙다.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다. 김 차장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별탈 없이 지내거라. 최태식? 현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밖엔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편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내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거야. 당신에게. 김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봉투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를 닫고 마지막 줄에 이르자 한숨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별탈 없이 지내거라. 그는 고개를 들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이젠 알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미움 없는 세상. 멀리서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실 교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 대신 햇살이 흩날렸고 그 빛 사이로 장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수야, 괜찮다.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카메라는 위로 천천히 상승하며 단지를 비춥니다. 햇살 속에서 작은 초소의 불빛 하나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누구의 죄책감도 아닌 따뜻한 기억의 색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째 하늘은 다시 하얗게 덮였습니다. 눈송이들은 천천히 마치 시간을 되감듯 도시 위를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수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장인의 경비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근무자 교체 예정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꽂아둔 흰 국화 한 송이가 살짝 기울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안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죠. 의자 위에는 장인의 모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낡은 수첩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첫 장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찰 완료. 이상 없음. 그리고 바로 아래 흐릿하게 남은 연필 자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수 녀석, 웃음은 괜찮지만 눈물은 아껴 써라. 현수의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눈가에 스민 빛이 번졌고 수첩 위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인의 근무 제복과 함께 군복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태식.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전우 김성수. 그리고 그 뒤편 푸른 하늘 한 조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제복을 가지런히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김 차장, 아니 김도윤 씨, 그 사람도 이제 압니다. 아버님이 왜 대신 맞으셨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발이 부드럽게 안으로 스며들었고 경비실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흰 바닥 위를 찍으며 장인의 순찰길을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제복을 품에 안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거렸고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분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버님처럼 하면 되죠. 묵묵히. 잠시 후 하늘에서 눈이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얼굴에 닿았고 그는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맞을 때 누구를 위해 맞느냐로 남는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무전기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찰 완료. 이상 없음. 장인의 익숙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듯 퍼졌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발 속에서 경비실의 불빛이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화면을 채우며 내레이션이 겹칩니다. 아버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추위에도 어둠에도 누군가의 무례에도 세상이 눈처럼 쌓이고 녹아도 그분의 품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아파트 단지의 전경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경비실 창문 불빛 하나만이 여전히 반짝이며 조용히 마지막 자막이 뜹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